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 공황 발작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은 조건화처럼 회사만 가면 공황 발작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이제 회사라는 공간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고 위험한 공간이라 이제 거길 못 가게 되고, 이게 사실은 되게 악순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 장애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집에서만 계신다거나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안녕하세요. 멘탈 타타입니다. 정신과 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오나요라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3화 리뷰 들어갈 거고요. 3화는 이제 공황장애가 나오네요. 그렇죠? 정다은 간호사의 진짜 어릴 적부터 친구인 송유찬이 공황장애고, 이 승재라는 간호실습생 공황장애고, 이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 주변에도 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도 있고, 저는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 이 드라마가 정신병동 내 환자만 다뤘으면 그렇게 재밌었을까? 오히려 좀 편견만 조장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심각한 환자 위주로만 보여주니까. 근데 병동 바깥에 이 동고은이라는 실력 좋은 대장학문외과 의사도 강박장애가 있고, 그리고 송유찬, 나랑 정말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는데 얘도 알고 보니 공황장애고 나한테 말도 못했었고, 병동 내 밖에 환자들에 대한 서사도 연출했던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황장애로 입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공황장애 입원까지는 잘 안 하시니까. 입원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있죠. 심한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또 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공황장애 이 연출? 세미나 같은 데서 연습시키잖아요. 빨대로 귀 막고 뭐 코 막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의 체감하는 거. 근데 야, 그걸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약간 리얼하게 연기로 또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참 이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군의관 할 때 우리 방독면 쓰잖아요. 전 방독면 쓸 때 약간 올 것 같더라고요. 방독면 잘못 쓰면 막 차잖아요. 이게 김이 차서 앞에도 안 보이고, 그때 느낌이 나서 이제 저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표현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이나 이제 코, 귀 막고 이 빨대로만 숨을 쉬는 요런 이 정도의 답답한 느낌이 맞아. 공황장애. 진료실에서 틀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송유찬이 정다은 친구잖아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가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엄청 인정받아서 막 선배들이 일도 계속 주고. 근데 공황장애 중에도 진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되게 완벽주의적이고 잘하려고 막 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이런. 저는 물이 차오르는 이런 연출도 좋았지만 송유찬이 카톡 계속 쌓이는 거야. 난 그것만 봐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카톡 빨리빨리 답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왜 나한텐 늦어? 유찬은 보는데 차마 답장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요구만 하고 자기 뭘 자꾸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그러면서 이제 숨차고.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 공황 발작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은 조건화처럼 회사만 가면 공황 발작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이제 회사라는 공간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고 위험한 공간이라 이제 거길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송유찬은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이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못 타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고, 극장에서 한번 그랬다 그럴 땐 또 못 가고. 이게 사실은 되게 악순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집에서만 계신다거나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정다은이 이제 그 승재한테 좀 설명한 내용 중에, 공황장애 있으면 넌 이제 극장에서 생기면 극장에도 못 갈 거고, 병원에서 넌 생겼으니까 병원이 불편하다. 공황장애 자체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은 빨리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또 약 중단했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재발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 그렇게 먹어라. 정다은이 그 승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런 사람인데, 역시 자기 소꿉친구한테는 그렇게 직면을 시켜버리더라고. 그냥 바로. 친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 진작 말하지 마,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료진한테 가족 치료하지 말라는 게 엄마 왜 이걸 왜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유찬 승재를 보는 정다은 간호사의 온도차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승재한테는 그래도 관계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찬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사실 마음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유찬이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간호실습생 승재는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맞아. 맞아. 그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공황장애 원인 없는 거.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이유가 왜 저는 걸릴 이유가 없는데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더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많거든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뭐 이런 어떤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공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찾다가 또 병원에 안 오는 분들, 늦게 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유찬의 경우를 봐도 회사가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회사 그만둔다고 공황이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트리거가 되는 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라진다고 그게 좋아진다고 공황이 무조건 낫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그때 공황 경험이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찬이가 이제 회사를 나왔다고 해도 그때 물이 차올라서 화장실에서 그때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승재가 그 실습 도중에 사라지다가 맞아요. 그 발작이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자해를 해. 얘가 이제 공황 발작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해를 해. 그러니까 발작을 참으려고 혼자 이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자해까지 할 정도로 증상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애가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막 숨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를 그 연출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공황장애로는 의료인이 안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하고 뭐 F코드 혹은 정신과 질환 이런 거에 너무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게 만들어놨고 그런 것들을 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 사실은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하기도 해요. 근데 유찬이도 씩씩하게 또 다시 회사에 가서 공황장애라는 질병에 또 맞서 싸웁니다. 다시 또 재발도 해요. 근데 굴하지 않고 계속 매니저먼트 하면서 약 다 먹고 치료 받으면서 또 회사에 다시 가거든요. 또 승재도 지속적으로 치료 받으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잘 트리트먼트 하고 이후에 잘 매니지먼트 하면 또 잘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병이니까 전혀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포인트들을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질환으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아, 나도 헷갈리네. 막상 말하니까 헷갈립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